국밥 한 그릇에 1,000원짜리 찬거리를 아끼며 살아온 72년이었다. 오옥자 씨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음식점을 일구었고 그 손으로 딸 하나를 키워냈다. 딸이 데려온 사위를 처음 본 날 그녀의 눈에 박힌 건 낡은 청바지와 해진 운동화였다. 저런 총것을 데려왔어. 그날부터 사위 박진우는 오옥자 씨의 음식점에서 머슴이 되었다. 설거지, 배달, 청소, 새벽 재료 손질까지. 아무 소리 없이 웃으며 하는 게 더 얄미웠다. 그런데 오늘 평범한 화요일 오후 손님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수행원 셋을 거느린 대한민국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한성그룹 양재환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 회장이 오옥자 씨의 사위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대표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옥자 씨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후 드러난 진실은 처가 식구 모두를 무너뜨렸다. 박진우는 36이었다. 키는 훤칠했지만 항상 구겨진 면바지에 무채색 티셔츠 차림이었다. 명함도 없었고 회사 이름을 물으면 작은 IT 관련 일 합니다 라고만 했다. 오옥자 씨의 딸 오지영이 처음 그를 집에 데려온 날은 3년 전 가을이었다. 지영은 서울에서 회계사무소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진우와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다. 직업이 뭐야? 오옥자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웃었다. 그 웃음이 오옥자 씨의 비위를 건드렸다. 너무 태연했다. 돈 없는 놈이 뻔뻔하게 웃는다고 생각했다. 작은 회사가 얼마나 작은데요? 옆에서 형님 될 사람 큰딸 오지선의 남편 강태수가 비웃듯 끼어들었다. 강태수는 시청 공무원이었고 스스로를 이 집안에서 가장 잘난 사위라 여겼다.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진우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다. 결혼은 이듬해 봄에 치러졌다. 예식장은 지영이 원하는 곳으로 했지만 혼수며 예단이며 모두 오옥자 씨 기준으론 초라했다. 진우 쪽 부모는 둘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 행색을 보니 믿겼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작은 빌라에 살았다. 지영은 회계사무소를 계속 다니고 진우는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오옥자 씨의 결론이었다. 오옥자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옥자 내 국밥집을 25년째 운영했다. 홀로 두 딸을 키운 억척 여장부였다. 남편은 딸들이 중학생 때 사업 실패로 도망가듯 집을 나갔고 이혼장만 날아왔다. 그 후론 혼자 다 감당했다. 그래서 오옥자 씨는 딸 사위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큰딸 지선의 남편 강태수는 공무원이니 그나마 합격이었다. 하지만 작은 사위 박진우는 낙제점이었다. 어느 날부터 진우는 주말이면 장모 음식점에 나왔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 오옥자 씨는 속으로 쓸 데나 있나 했지만 공짜 일손이 나쁠 건 없었다. 설거지를 시켰다. 묵묵히 했다. 배달을 시켰다. 비가 와도 웃으며 갔다. 청소를 시켰다. 구석구석 깨끗이 했다. 문제는 큰딸 지선이었다. 지선은 진우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 작은 사위는 나이가 있는데 저렇게 일만 시키면 어떡해요. 겉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비웃음이었다. 강태수는 더 직접적이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나이에 어렵긴 하겠지만. 조언처럼 포장한 모욕이었다. 진우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형님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오옥자 씨는 한편으론 미웠고 한편으론 이상했다.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참는 건가? 어느 추운 겨울날 오옥자 씨가 새벽 4시에 재료 손질하러 나왔는데 주방 불이 켜져 있었다. 진우였다. 이미 1시간 전에 와서 돼지 뼈를 삶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옥자 씨가 놀라 물었다. 어머니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게 전부였다. 오옥자 씨는 뭔가 말하려다 그냥 앞치마를 들었다. 속으로는 저게 뭐가 아쉬워서 저러나 했지만 이상하게 목이 약간 메었다. 그것이 복선이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그해 추석이었다. 오옥자 씨 집에 큰딸 지선 가족과 작은딸 지영 가족이 모였다. 명절 밥상 앞에 앉자마자 강태수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번에 음식점 건물 재계약할 때 저한테 맡기세요. 공무원인 제가 협상하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선심 쓰는 척이었지만 이미 그 건물 권리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지선이 거들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그 건물 인수할 생각도 있어요. 좋은 위치잖아요. 오옥자 씨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지영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언니,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지.
야, 너는 왜 이렇게 가족 일에 찬물을 끼얹어? 지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님, 그 건물 현재 공시시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차권 승계 관련 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그게 어머니께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금 재계약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처남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진우는 또 웃었다. 그날 밤 지선이 오옥자 씨에게 귓속말했다. 어머니, 작은 사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런 걸 왜 알고 있어요? 뭔가 속이는 거 아닐까요? 오옥자 씨도 반쯤 동의했다. 내가 뭘 모르겠냐. 저 사람 뭔가 석연찮다. 하지만 진우의 말대로 재계약을 미뤘더니 석 달 후 법이 바뀌었고 오옥자 씨는 건물주와 협상해서 예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다. 임대료 동결의 계약 기간 5년 연장. 지선은 그때도 말했다.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웃었다. 어머니한테 가서 잘 됐습니다. 한마디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다. 오옥자 씨는 속이 이상하게 쓰렸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 내 사위가 잘한 건데 왜 내가 고마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뒤엉켰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지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오옥자 씨는 기쁘면서도 걱정이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먹여 살리겠냐. 진우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영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 고급 산후조리원이었다. 오옥자 씨가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물었다. 모아뒀던 거요. 짧은 대답. 지선이 빈정댔다. 어이구, 모아뒀던 거? 빚 얻은 거 아니야? 지영이 그 말에 울었다. 진우는 아내 손을 잡았을 뿐 형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옥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큰딸한테 한마디 했다. 지선아, 그 말은 좀 심했다. 지선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가 작은 사위 편을 든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이상하게 사람의 판단을 흐린다. 오옥자 씨는 25년 동안 국밥집을 혼자 지키며 살았다. 딸들이 어릴 땐 희망이었고 딸들이 자라자 각자의 삶에 바빠졌다. 명절에나 보고 그나마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눈치 게임을 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매주 주말 와서 묵묵히 일하는 사위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옥자 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절대로. 사건은 어느 봄 오후에 터졌다. 오옥자 씨의 음식점 단골 중에 박 사장이라는 노인이 있었다. 70 중반에 혼자 살며 거의 매일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노인이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어디다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옥자 씨는 당황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밖에 못했다. 그때 마침 주방에서 나오던 진우가 들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인의 핸드폰을 받아든 진우는 화면을 몇 번 스크롤하더니 말했다. 전형적인 피싱 패턴입니다. 이미 계좌 번호를 알려주셨으면 지금 당장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걸어야 합니다. 15분 만에 진우는 노인의 은행 세 군데에 지급 정지를 걸었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접수까지 마쳤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2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는데 덕분에 건졌어. 노인이 돌아간 뒤 오옥자 씨가 물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예전에 관련 업무를 좀 했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오옥자 씨의 단골 보험 설계사가 들어왔다. 우연히 진우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저분이 누구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 사위요. 오옥자 씨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설계사가 멈칫하더니 말을 골랐다. 혹시 박진우 씨 아니에요? PJ 인베스트먼트 박 대표? 오옥자 씨는 이름은 맞는데 나머지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국내 5대 사모펀드 중 하나예요. 대표가 박진우 씨인데 사진을 본 적 있어서요. 말이 없기로 유명한 분이라 얼굴 보기 힘든데. 설계사는 자신도 확신 못하는 듯 슬쩍 빠져나갔다. 오옥자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PJ 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 대표.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결과가 나왔다. PJ 인베스트먼트 운용 자산 1조 2천억 원. 대표이사 박진우. 사진은 없었다. 대표가 일체 언론 노출을 하지 않는다는 기사만 있었다. 오옥자 씨의 손이 떨렸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동명이인이겠지. 내 사위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잖아.
하지만 심장이 말했다. 아까 그 계좌 지급 정지 처리 속도, 노인의 피싱 패턴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 건물 임차권 법을 줄줄 꿰던 그 순간들. 오옥자 씨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진실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다. 그 화요일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오전 11시 손님이 두셋 있는 한산한 시간이었다. 진우는 구석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쳐 뭔가를 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음식점에 노트북을 가져오는 일이 많아졌는데 오옥자 씨는 그냥 빈둥거린다고 생각했다. 오후 1시 직전 검은 세단 2대가 음식점 앞에 섰다.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먼저 내려 주위를 살피더니 뒷문을 열었다. 나온 것은 이른이 가까워 보이는 노신사였다. 머리는 백발이고 눈빛은 형형했다. 직감적으로 오옥자 씨는 알았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들어오며 말했다. 박 대표님 자리가 어디 계십니까? 오옥자 씨는 무심코 진우 쪽을 가리켰다가 그 손이 공중에 멈췄다. 노신사가 진우 앞으로 걸어갔다. 진우가 노트북을 덮고 일어서는 순간 노신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대표님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성그룹 양재환 회장이었다. 오옥자 씨도 이 나라 어지간한 어른이라면 아는 이름이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 재산이 10조가 넘는 사람. 그 사람이 머슴 취급받던 자신의 사위에게 허리를 꺾고 있었다. 진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앉으시죠. 회장이 앉은 뒤 진우가 오옥자 씨 쪽을 보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 빌려도 될까요? 오옥자 씨는 대답을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오옥자 씨는 주방에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국자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손님으로 온 단골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사장님, 저분 양재환 회장 아닌가요? TV에서 봤는데. 오옥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 일행이 나가자마자 오옥자 씨의 전화기가 울렸다. 큰딸 지선이었다. 어머니, 방금 카카오톡 커뮤니티에 우리 음식점 사진 올라왔어요. 양재환 회장이 박진우한테 인사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작은 사위 직업이 진짜 뭐야? 오옥자 씨는 전화를 끊었다. 진우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너 진짜 뭐야? 오옥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타이밍. 오옥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3년이야 3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막대했는지 알아. 설거지를 배달을 청소를 말을 잊지 못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옥자 씨는 주저앉고 싶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회한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왜 말 안 했어? 소리가 터졌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괜찮았습니다. 저는 지영이 남편으로 왔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들이 아무리 힘드셔도 살아오신 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옥자 씨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사흘이 지났다. 오옥자 씨는 음식점 문을 사흘 동안 열지 않았다.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프거나 장례가 있어도 문은 열었는데 지영이 찾아왔다. 아이를 등에 업고 눈이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지영이 먼저 말했다. 진우가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저도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몰랐어요. 오옥자 씨가 눈을 들었다. 언제 알았어? 1년 됐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으로 낼 때 그때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부탁했어요. 뭘? 지영이 울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유가 엄마가 사위를 재력으로 판단하게 되는 게 싫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미워하든 구박하든 그냥 사람 박진우로 대해주는 게 더 좋다고. 오옥자 씨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나 드릴 게 있대요. 지영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오옥자 씨 음식점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소유자가 오옥자 씨로 바뀌어 있었다. 3년 전 결혼하면서 어머니 건물 매입했어요. 아무 말 없이. 건물주가 팔고 싶다고 내놓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25년 일구신 가게가 건물주 마음대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게 걱정됐대요.
오옥자 씨의 손이 떨렸다. 보증금도 권리금도 임대료 인상도 이제 어머니 마음대로예요. 건물이 어머니 거니까. 3년이었다. 3년 동안 새벽에 와서 뼈를 삶고 설거지를 하고 배달을 뛰고 머슴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은 이미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다. 어머니가 자신을 돈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오옥자 씨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엉엉소리 내어 울었다. 25년 만에 처음 실컷 우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진우가 음식점으로 왔다. 오옥자 씨는 뒷문 계단에 앉아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한참 뒤 오옥자 씨가 말했다. 미안하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혼자 너무 많이 버티셨잖아요. 그게 다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오옥자 씨가 물었다. 그럼 너 부모는 진짜 없는 거야?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혼자 식당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오옥자 씨가 멈췄다. 어머니 가게 국밥집이었어요. 그 말에 오옥자 씨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큰딸 지선은 이후 2달간 연락이 없다가 먼저 전화를 해왔다. 어머니 제가 너무 그랬죠. 그게 전부였지만 오옥자 씨는 됐다고 했다. 강태수는 다음 명절에 진우에게 먼저 술을 따라 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옥자 씨는 그 후로도 진우가 주말에 오면 일을 시켰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끝나면 같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가끔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국물이 좀 싱겁지? 제가 더 넣을까요? 아니 이 정도가 맞아. 그냥 그런 날들이 쌓여갔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는 걸. 하지만 늦게 온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었다.